안녕하세요. 이노경 교수입니다. 드디어 이제 우리 법학개론 마지막 파트에 도달을 했습니다. 행정법 강의 시간입니다. 그동안 법학개론 이론부터 해서 민법, 민사소송법, 형법, 형사소송법, 그 다음에 또 사회법, 이런 거에 참 상법까지 지금 다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오늘 이제 행정법을 하게 되면 아마 이제 내일이 추석이라서 수업시간에 마무리하려고 했는데 지금 제가 바짝 했는데도 행정법 분량이 좀 많아서 아무리 마무리까지 어렵겠고, 일부 제가 어제부터 그저께부터 계속 준비를 했는데 일부는 좀 하고 나머지는 명절 지나고 갔다 와서 제가 마무리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법에서는 지금 보통 한 4문제, 40문 중에 한 4문제 정도 내외가 나오기 때문에 한 10점 정도 비중이 있다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이 중에서 여러분 한 3문제, 2문제를 3문제를 맞춘다, 이런 생각으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그 두세 문제를 배워가지고 제법 많은 분량의 행정법을 좀 공부를 해야 됩니다. 정말 줄여서 제가 요약을 한 건데 그래도 분량이 생각보다는 조금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고, 행정법은 워낙 분야가 다양하고 내용이 복잡해서 여러분 이해를 좀 잘 하셔야 되는 파트입니다. 자, 요약을 첫 시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행정법 하면 행정법이 뭐냐 이거, 행정법이 있나? 여러분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가서 행정법을 치면 안 나옵니다. 근데 대학 교재에는 행정법 강의가 있죠. 우리 행정법이라는 단일 명칭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행정법은 쉽게 말하면 행정법은 행정의 조직에 관한 법, 행정의 작용에 관한 법, 행정의 구제에 관한 법을 통틀어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개별 법에 보면 여러 가지 법률에 행정의 조직과 작용이나 구제에 관한 것들 여러 가지 법률을 적어두고 있어요. 그런 건 다 합쳐서 행정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행정주체와 행정주체 간의 어떤 관계를 규율하는 법. 여기 행정조직에 관한 법이죠. 헌법에 관한 말이요. 대통령, 그다음 행정총리, 행정각부의 장관, 그 다음에 정부조직에 대해서 나오죠. 정부조직법에는. 그 다음에 지방자치조직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에 나옵니다.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이런 거. 그 다음에 검찰조직에 대해서는 검찰청법, 경찰조직에 대해서는 경찰법 이런 게 있죠. 검찰이나 경찰도 행정조직의 한 파트죠. 그래서 경찰 승인 시험에는 경찰법만 따로 빼가지고 시험을 치르기도 합니다. 그럼 행정조직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를 다루는 것이 행정조직에 관한 법인데, 실제 법령은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행정작용에 관한 법, 행정작용, 경호작용도 있죠. 경호작용은 여러분 경호의 어떤 실제 경호활동에 관한 어떤 것이 경호작용이죠. 경호를 어떻게 하는가, 누가 하는가, 어떤 방법으로 하는가, 그죠? 이런 것이 경호작용인데, 행정작용도 마찬가지죠. 행정작용은 다양한 게 있는데, 여러분 국가기관, 자치단체 이런 데서 하는 행정작용이 정말 다양하죠. 그 중에서 이제 대표적인 것이 행정입법입니다. 행정주체가 법규명령을 만들거나 행정규칙을 제정하는 것. 이것도 행정작용이, 법을 만드는 작용. 그죠? 엄밀히 말하면 법이라보다도 법명령이나 규칙을 만드는 작용이죠. 그 다음에 어떤 행정행위를 하는 작용입니다. 예를 들면 식당 영업 허가를 해준다. 그죠? 운전면허를 내준다. 그렇죠? 무단횡단을 하지 마라. 중앙선을 넘지 마라. 이런 건 다 행정행위입니다. 하명이죠. 운전면허는 허가입니다. 그 다음 특허를 내준다. 특허 있잖아요. 특허요. 그죠? 그 다음에 사립학교 설립 인가를 내준다. 인가. 이런 걸 다 행정주체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학교 설립은 다 교육부 장관의 권한이죠. 이런 걸 행정행위라고 부릅니다. 물론 여기는 준법률 행정행위도 있고 이런 것들은 다 법률 행정행위지만 준법률 행정적 행정행위도 있습니다. 확인, 공증, 통지, 수리 같은 그런 걸 포괄한 어떤 행정행위. 실무에 이런 건 전부 다 행정처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개별법을 한번 살펴보면, 여러분 식품위생법에 보면 여러분 식품의 제조, 판매, 식품에 대한 어떤 검사, 그 다음에 식품의 폐기, 그다음 영업 허가나 영업 취소, 시정명령, 이런 것들이 식품위생법에 들었어요. 행정 주체가 하는 거죠. 식품위생법은 주로 식품의약품안전처, 중앙행정기관, 그 다음에 자치단체에서 주로 식품위생법을 관리하고 적용합니다.
그 다음에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이거는 여러분 주로 음악산업 진흥을 목적으로 만든 행정법규예요. 예를 들면 음원에 대한 어떤 보호에 필요한 조치. 국가나 자치단 차이가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잘 가는 노래 연습장 있죠. 노래 연습장은 반드시 자치단체에 등록을 해야 됩니다. 시군구청에 등록을 해야 되고, 노래장 연습 업주는 준수사항이 있죠. 예를 들면 술을 팔아서도 안 되고, 그죠? 도우미를 둬가지고 같이 손님하고 노래 부르게 해서는 안 됩니다. 위반하면 안 돼요. 이거 음악산업진흥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동물보호법. 요즘 이제 문제가 많이 되고 있죠. 애완동물, 반려동물에 관한 어떤 것들입니다. 그 반려동물은 다 등록이 돼 있어요. 맹견 같은 거. 그 다음 맹견 소유자는 준수사항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태어난 지 3개월이 지나면 반드시 목줄을 하고 입마개를 해라. 안 하면 어떤 처벌합니다. 그 다음 맹견 관리 잘못되고 사람을 다치게 하면 동물보호법으로 처벌하기도 하고 형법으로 처벌하기도 하고. 물론 동물보호법이 형법의 특별법이니까 동물보호법이 언제 적용되겠죠. 이런 것들 다 동물법에 적혀있어요. 이것도 이제 동물의 적절한 보호를 위해서 만든 행정법의 일종입니다. 그 다음에 국민건강증진법. 예를 들면 금주, 금연 같은 규정이 있습니다. 흡연구역 지정 같은 게 있어요. 담배에 관한 경고문구 막 같은 게 붙어 있어요. 국민 건강을 위해서 만든 법이죠. 예를 들면 해수욕장 같은 데서 또 담배를 피워서 안 된 것을 담배 피우면 과태료를 물리죠. 이런 것들이 국민건강증진법에 있습니다. 의료보험은 국민건강보험법이고, 그죠? 금주, 금연, 담배, 술에 관계된 것은 주로 국민건강증진법입니다. 그 다음에 어떤 행정법규 위반 행위가 있으면 그 행정법규 위반 행위에 대해서 시정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어떤 절차를 두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대집행입니다. 대집행은 행정대집행법에 근거해서 합니다. 그 다음에 이행강제금, 예를 들면 돈으로 어떤 부담을 주는 거예요. 건축법과 같은 개별법에 있습니다. 이행강제금을 집행벌이라 부르기도 해요. 그 다음에 직접 강직한 거 있어요. 여러분 지금 코비드19가 지금 대유행이죠. 그러니까 3단계, 4단계 되면 여러분 전염 예방법에 근거해서 강제 접종도 해야 되고,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또 강제 격리도 해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다음 식품위생법에 대한 예를 들면 식품의 강제 폐기, 그 다음에 영업장 강제 폐쇄, 이런 것들은 다 직접 강제해야 됩니다. 관세법에 그런 게 있어요. 예를 들면 수입금지품을 갖고 들어도 걸린다. 그러면 압수해가지고 폐기하기도 하죠. 직접 강제입니다. 그 다음에 세금을 안 내면 국세징수법에 또는 관세법에서 강제징수합니다. 그 다음에 즉시 강제를 해가지고 어떤 명령의 이행을 기다릴 시간도 이걸 안 주고 바로 집행하는 게 있어요. 예를 들면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나오는 불신검문 같은 거. 그 다음 멧돼지가 나타나면 사살하거나 포획하는 위험 발생 방지 조치. 경찰관 직무집행법이 있어요. 전염병 예방법에도 이런 관련 규정이 있죠. 예를 들면 확진자가 병원에 진료를 받으러 안 간다. 그러면 경찰관이 온수직원하고 같이 가가지고 강제로 데려갈 수 있죠. 그 다음 5개 광고물 관리법에서 허가받지 않는 광고물은 현수막 같은 거 바로 떼죠.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는 바로 정리합니다. 조세범 처벌법 이런 게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통고 처분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도로교통법에 해가지고 예를 들면 범칙금 부과 대상 있잖아요.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운전 중 휴대폰 통화 이런 거 있으면 다 범칙금 납부 통고서를 발부하죠. 소위 말 스티커 발부하는 거 이게 통고 처분. 그런 규정은 도로교통법에 있지만은 관세법이나 출입국 관리법에도 비교적 범죄의 증명이 있는 건데 비교적 경미할 때는 통고 처분을 부과해서 범칙금을 납부하게 합니다. 자, 이런 것도 다 행정자행에 관한 거예요. 이거 말고도 다양한 행정자행에 관한 법들이 많습니다. 그 다음 행정구제에 관한 법, 행정작용으로 인해가지고 어떤 국민이 불이익을 받다, 손해를 받다. 이럴 때는 그걸 구제해줘야 되겠죠. 구제에 관한 것이 행정심판법, 행정소송법. 예를 들면 운전면허를 취소했다. 그런데 부당하다, 억울하다. 그럼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국가배상법 같은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공무원이 고의과실로 누구를 다치겠다. 그럼 국가배상법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 공익사업 보상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옛날에 이게 토지수용법이었어요. 옛날 명칭은. 그래서 예를 들면
신도시 개발을 위해서 국가에서 또는 자치단체에서 아파트를 대규모로 짓는다. 그럼 거기 내 땅이 있다. 알밖에 안 된다고 그랬죠. 그 땅이 있는 것에 대해서 수용해 가면 또는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 내 땅을 협의해서 사가야 되죠. 그러니까는 공익 목적을 위한 적법한 어떤 공권력 행사로 발생한 손실을 보상해주는 그 법이 바로 공익사업법이에요. 그래서 쉽게 말 정리하면 행정법은 단일법은 없고 행정조직이나 행정작용이나 행정구제에 관한 법을 통틀어서 행정법이라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런 것들이 여러분 시험에 바로 나오지는 않습니다. 행정법이라는 걸 이해시키기 위해서 제가 개괄적으로 설명을 해드리는 겁니다. 자, 먼저 행정조직에 관한 법을 보겠습니다. 국가나 공공단체 등 행정조직에 관한 법을 총칭해서 이렇게 본다고 했죠. 모법으로는 헌법이 있고, 정부 전체 조직은 행정부입니다. 행정부 조직법입니다. 정부 조직법이에요. 법원조직법이라든가 국회법은 행정조직법 아니죠? 행정부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정부조직법만 행정조직법이에요. 그 다음에 지방자치법, 그 다음에 경찰법, 검찰청법, 이런 게 있어요. 행정조직법. 자, 그러면 이 행정법은 당사자가 있어요. 그럼 다시 말해서 행정주체와 객체가 있다는 거죠. 행정권을 행사하는 사람, 주체, 행정권의 발동의 대상이 되는 상대방, 객체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행정주체입니다. 행정주체와 행정기관, 이 두 가지를 구분하는 시험 문제가 여러 번 나왔어요. 나중에 기출문제도 한번 해볼 겁니다. 행정주체, 행정기관은 매우 보통 일선에서는 구분 없이 씁니다만은 행정주체를 말하지 않아 쓰고 행정기관을 말만 쓰죠. 그래서 이 행정주체라는 개념을 잘 알아야 된다. 행정권을 행사하면서 그 법률적 효과가 궁극적으로 기술되는 주체입니다. 법적 효과를 받는 당사자입니다. 행정기관과는 완전히 다른 개념이에요. 자, 그러면 행정주체는 공법상 당사자 소송의 당사자가 되고, 여러분 공법상 소송에는 보면 나중에 보면 항고소송, 당사자 소송, 민중소송, 기관소송 이 네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당사소송의 당사자가 있느냐. 당사자는 민사소송에서 원고 피고가 비슷한 개념이에요. 그 다음 행정상 손실보상이나 손해배상의 상대방이 된다. 즉 손실보상이나 손해배상 누가 해준다? 행정주체가 해준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길거리 가면 모범 운전자가 교통정리하고 있죠. 근데 교통정리를 하는데 수신호를 잘못해가지고 내가 사고가 났어요. 상대방하고. 그러면 이 모범 운전자는 사실은 민간인이잖아요. 민간인이지만 교통정리를 하는 모범 운전자는 사실은 민간인이지만 공무를 수행한다고 볼 수 있죠. 그런 사람을 공무수탁사인을 불러요. 그러니까 민간인인데 공무를 위탁받아서 하는 사인의 지위에 있기 때문에 사실은 공무원과 비슷한 지위에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수신호가 잘못돼가지고 사고 발생했을 때는 민법이 아니고 국가배상법을 적용합니다. 이 국가배상법은 배상의 주체가 국가 또는 자치단체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모범 운전자는 바로 경찰서를 운영하죠. 경찰은 국가기관이잖아요. 그러니까 모범 운전자는 국가의 위임을 위탁을 받아야 돼요. 그럼 사고 운전자는 국가를 상대로, 모범 운전자가 아닙니다.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어요. 이때 적용이 되는 법은 바로 국가배상법이고 원고는 사고를 낸 운전자가 되고 피고는 모범 운전자가 아니고 국가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국가가 바로 당사자 소송의 당사자가 되는 거죠. 손실보상이나 손해배상의 주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법률적 효과가 어디에 기술됐어요? 행정주체인 국가에 기술됐죠. 이 국가는 대표적인 행정주체입니다. 소송의 당사자가 된다, 손실보상이나 손해배상의 상대방이 된다. 이거는 바로 행정주체라는 뜻이고 법적 효과가 기술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이해하시죠? 행정주체의 개념 이해하셨습니다. 자, 그럼 행정주체는 어떤 게 있는가? 대표적인 국가입니다. 그러니까 국가기관의 소속 공무원이 한 어떤 행위의 법적 효과는 다 국가에 기술돼요. 예를 들면 소방공무원, 경찰관, 세무공무원, 검사 또는 검찰 수사관 이런 사람들이 어떤 행정행위를 어떤 법률 행위를 했다. 이거는 국가가 한 걸로 봅니다. 두 번째는 행정주체는 공공단체예요.
자, 이 공공단체의 종류가 많이 있어요. 공적인 성격을 띤 단체죠. 공공 업무를 수행한다는 뜻입니다. 대표적인 게 지방자치단체예요. 지방자치법에 있죠. 그러니까 보통 지방자치단체인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가 있어요. 뭐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그 다음에 뭐 시군구, 그 다음에 특별지방자치단체로는 특별법에 의해서 만든 거예요. 세종특별자치시가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주특별자치도법이 있어요. 이건 특별지방자치단체입니다. 자, 그렇지만 어쨌든 세종시나 제주도도 광역자치단체인 건 맞습니다. 자, 그 다음 참고로 지방자치법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인을 한다. 그러니까 이 자치단체는 무조건 법인이에요. 법적으로 인격을 부여받아서 권리의 주체가 된다는 뜻입니다. 자치단체입니다. 자치단체의 장이 아니고 자치단체가 행정주체입니다. 예를 들면 부산 같으면 부산시가 행정주체고 부산시장은 행정주체의 사무를 처리하는 기관으로서 행정기관입니다. 자, 정리하면 부산시는 행정주체, 부산시장은 행정기관. 서울특별시장은 행정주체, 서울특별시는 행정주체, 서울특별시장은 행정기관. 자, 주체와 기관을 구분하는 문제. 자, 두 번째는 공공조합입니다. 특정 행정 목적을 위해서 일정한 자격을 가진 사람의 결합체로서 공법상의 법인격이 부여된 거예요. 자치단체도 법인이라고 그랬죠? 공공조합도 역시 법인격이 부여되기 때문에 권리의무 주체가 됩니다. 일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의 결합체죠. 예를 들면 대한변호사협회, 상공인의 집합인 상공회의소, 농업인의 집합인 협동농협동조합, 국민건강보험공단. 자, 공공조합입니다. 그러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이사장은 행정기관으로 봐야 되고 보험공단은 행정주체 일종으로 봐야 되죠. 다음에 영조물법이, 영조물 이것도 일본식 표현인데 영조물, 일반이 잘 안 쓰는 표현이죠. 특정 행정 목적이 제공된 인적 물적 종합시설을 영조물에 불러요. 사람과 어떤 건물이 결합된 거예요. 거기에 법인격이 부여된 거예요. 예를 들면 서울대병원, 서울대에 있는 의사들 있죠. 의사와 서울대 시설물, 서울대병원, 각종 공사, 공단, 뭐 주택금융공사, 도로공사, 뭐 철도공사 이런 거 있죠. 영조물 법인이. 그 다음 국책은행, 한국은행 이런 거 국책은행이죠. 국책은행. 그 다음에 적십자병원, 매우 공공성을 띈 병원이죠. 자, 이 영조물 법인도 행정주체입니다. 그러면 서울대병원은 행정주체고 서울대병원장은 행정기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다음은 공법상 재단입니다. 자, 재단이라는 것은 여러분 재단법, 민법 배웠잖아요. 어떤 재산을 출연해가지고 만들어진 단체입니다. 그죠? 재단. 근데 공법상 재단은 국가나 자치단체가 재산을 출연한 거예요. 개인이라면 보통 재단법인이죠. 근데 공법상 재단은 국가나 자치단체 출연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우리 공무원연금공단, 저도 지금 공무원연금공단으로부터 공무원연금을 매달 수령하고 있죠. 공무원연금공단도 공법상 재단입니다. 이 돈을 누가 냈습니까? 공무원연금공단에 재산 누가 냈어요? 출연을 누가 했습니까? 공무원, 제가 현재 있을 때 제가 25년간 기여금이라고 제가 낸다고 그랬죠. 기여금을 내고 국가에서 일정한 부담금을 내가지고 냈습니다. 공무원연금공단이 만들어진 거예요. 재단법이죠. 자, 공공단체는 4개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공공조합, 영조물법인, 공법상 재단. 지공연공이네요. 지공연공, 공공단체입니다. 자, 공짜 말이 공공조합, 공법상 재단. 공공단체는 공짜가 2개 들어갔죠? 공짜가 2개 들어갔습니다. 지공연공. 그 다음에 공무수탁사연. 아까 얘기했죠. 교통정리하는 모국운전자. 대표적인 공무수탁사연입니다. 국가나 자치단체로부터 공권력 행사를 수탁받은 사인입니다. 사인인데 그 수탁받은 범위 안에서는 행정주체입니다. 예를 들면 학위를 수여하는 사립대학 총장 및 학장. 여러분, 학위는 원래 교육부 장관이 수여되는 거예요.
근데 교육부 장관이 일일이 정부에 있는 사립대학 총장, 사립대학을 다 못하잖아요. 학교수를 못하니까 사립대학 총장인 학장한테 위임을 해줬습니다. 수탁해 주죠. 학위 수여권을. 그러면 학위를 수여하는 범위 내에서만 그 사람은 행정 주체가 된다는 뜻이죠. 공무수탁사이라는 뜻입니다. 기장과 선장. 여러분 기장이나 선장은 그 비행기 또는 선박 안에서 일어나는 어떤 보안을 해친 행위, 개인의 생명과 자유를 침해한 행위, 신체를 침해한 행위에 대해서 일정한 사법권을 갖고 있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범위 안에서는 공무수탁사입니다. 그 다음에 별정우체국, 여러분 별정우체국 처음 들어올 거예요. 지금은 잘 없는데 말이죠. 제가 할 때는 많았어요. 저 시골 같은 데 가면 우체국이 있는데 우체국장이 민간인이에요. 그 우체국에 시설을 한 사람도 민간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우체국의 업무는 원래 국가 업무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 업무입니다. 그런데 개인이 시골에는 그 국가가 돈이 없으면 개인이 돈을 내고 우체국을 운영하면서 국가 업무를 대신해 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별정우체국장이라고 불렀어요. 별정우체국장이 우편 업무, 뭐 최신 업무, 뭐 택배 업무 이런 거 하는 범위 내에서는 공무수탁사이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공증인은 원래 대부분 변호사가 합니다. 또는 변호사들이 모인 변호사 법인, 법무법인이세요. 그건 다 되는 게 아니고 국가로부터 공증 업무 허가를 받은 변호사 또는 법인만 공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증은 국가 업무예요, 원래. 그 다음에 민영교도소의 교정법인, 민영교도소입니다. 제가 민영교도소 우리나라에 한 개 있다고 그랬죠? 2010년도에 경기도 여주에 소망교도소가 생겼다고 그랬죠? 자, 그런 법인입니다. 교정법인이요. 교도소장도 민간인이고 교도소 직원도 민간인입니다. 주로 교회 목사나 뭐 신도로 구성되어 있어요. 근데 교도소는 원래 국가 업무잖아요. 근데 거기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민간인이잖아요. 그 교정법인, 이건 사실 민영교도 안에서 교정 업무를 하는 범위 안에서는 공무수탁사입니다. 자, 법인도 공무수탁사이 될 수 있다는 뜻이죠. 그 다음에 토지 수용할 때 사업시행자입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요새 재개발, 재건축이 난리죠. 재개발, 재건축인데 재개발, 재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토지 소유자들끼리 또는 아파트 소유자끼리 조합을 만듭니다. 물론 조합을 만들기 전에는 추진위원회가 있고 추진위원회를 만들기 전에는 준비위원회가 있어요. 준비위원회, 추진위원회는 사업시행자가 아니에요. 공무수탁사인이 아닙니다. 그런데 구청으로부터 재개발조합 승인을 받거나 재건축조합 승인을 받거나 지역주택조합으로 승인을 받는 순간부터 공무를 수행하는 사인으로 봅니다. 이게 사업시행자예요. 그리고 이런 조합들도 다 공무수탁사인이라는 뜻이죠. 자, 여러분 지역주택조합 이거는 내가 볼 땐 99% 사기입니다. 지역주택조합 여러분 가입하라고 하면 뭐 싼 맛에 가입하라고 난리치는데 홍보 많이 해줘. 이거 쏘면 안 돼요. 99% 사기입니다. 물론 99%는 좀 그렇고 한 5%는 성공해요. 95%는 다 실패하고 사기입니다. 여러분 뭐 업무 대행비를 뭐 1000만원 내라 700만원 내라 뭐 아파트를 다른 데는 1500만원 인데 우리는 1000만원 해줄게. 거의 사기이기 때문에 지역주택자 여러분 가능하면 가입 안 하셔야 돼요. 무슨 달콤한 말을 꼬서 한번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재개발조합, 재건조합은 별 문제는 없어요. 다만 시간이 10년, 20년 걸려서 그렇지. 이건 자기 땅, 자기 아파트 가지고 하니까 뭐 실패해도 자기 땅, 자기 아파트는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손해볼 건 없습니다. 근데 지역주택조합은 어떤 특정한 대지 위에다가 뭐 그 땅의 소유자가 아니에요. 건물 소유자 아닌 예를 들면 무주택자나 뭐 32평 이하 집 한 채를 소유한 사람만이 지역주택조합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여기는 어떤 다른 업무 대행사라든가 뭐 시행사가 와가지고 뭐 이게 사기치기 사는 게 많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주택법에 있는 지역주택조합 규정을 폐지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이걸로 인해 가지고 어마어마한 사회문제 피해자가 많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행정법 관계없지만 내가 지금 강의를 하는 입장에서 여러분 사회적 문제에 대해서 이해를 좀 도와주기 위해서 제가 부연 설명한 겁니다. 자, 이런 사람들이 공무수탁사인인데 공무수탁사인이 아닌 자 의용소방대원 소방서 불 끄죠. 그냥 보조자라고 봅니다. 소방서의 보조자. 자동차 검사 대행하죠. 저도 자동차 검사 받고 왔는데 대행업자 자동차 검사는 국가 업무죠. 보조자라고 봅니다. 차량 등록 대행 보조자. 견인 대행도 보조자. 쓰레기 처리 대행업자도
민간업자죠? 대보조자. 자, 국가중요실의 특수견변을 공무수탁 사인으로 보는 견해가 있고 보지 않는 견해가 있어요. 우리 경비업법의 시험 문제도 보면 국가중요실의 특수견변을 공무수탁 사인으로 본다고 나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행정법 같은 데 보면 공무수탁 사인이 아니라고 보는 견해도 있어요. 그래서 국가중요실의 특수견변은 그 법적인 성격이 굉장히 애매해요. 애매합니다. 그러나 청원경찰은 국가나 자치단체 그만 청원경찰은 민간이지만 공무수탁사인으로 확실히 보는데 특수견변이 조금 애매합니다. 그 점 따라두시고요. 자, 항공법 기장에 관한 항공보안법에 나옵니다. 뭐 항공제 볼레치 인명재산의 기회를 준 행위, 항공인에서 술 먹고 뭐 성희롱하고 뭐 이런 놈 있잖아요. 이런 놈은 기장이 제지할 수 있잖아요. 이 제지에 안 따르면 형사처벌합니다. 이 기장의 권한이야. 그 범위 내에서는 공무수탁사인이라는 뜻입니다. 자, 항공보안법 우리 경호학에도 나오죠? 이거 경호학의 법원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 행정객체는 행정권의 발동이 대상이 되는 개인 또는 공공단체. 아까 교정법인도 주체이지만 또 공공단체 객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는 행정객체가 절대 될 수 없고 주체일 뿐이다.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기관입니다. 행정주체와 행정기관을 구분하라 그랬죠. 자, 행정기관은 행정주체의 사무를 담당하거나 처리하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독립적 법인격을 가진 권리주체, 의무의 주체가 아닙니다. 일정한 범위 내에서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끝입니다. 예를 들면 넓은 의미로는 국가나 공공단체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모든 기관입니다. 예를 들면 국가행정기관으로는 대통령, 장관, 처장, 청장, 예를 들면 경찰청장, 소방청장 있죠. 차관, 중앙부처의 실장, 국장, 과장, 감사원, 경찰관, 검사, 국가행정기관. 지방행정기관은 시도의사, 시도의회, 시도교육위원회, 시군구청장, 동장읍장, 위원장 이런 사람들이요. 이장, 통장은 엄밀히 말하면 공무원이 아니에요. 아닙니다. 요 면장, 읍장, 위원장까지는 지방행정기관으로 봅니다. 이런 사람들은 넓은 의미로는 행정기관이다. 여러분 보통 이런 사람 행정기관을 그러잖아요. 그런데 좁은 의미로는 행정주체의 의사를 결정하고 대외적으로 표시하는 권한을 가진 행정청 또는 행정관청만을 행정기관으로 부르긴 하는데 보통은 이 넓은 의미로 이런 사람들 전부 다 행정기관으로 부릅니다. 자, 중요한 거. 행정기관은 독립적인 법인격을 가진 권리 행정주체가 아니다. 여기 핵심입니다. 자, 행정기관의 종류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나오죠? 이 시험에 많이 나왔습니다. 자, 이 빨간 글씨로 된 게 특히 시험에 나왔어요. 빨간 글씨 된 거. 자, 제일 중요한 게 행정청 또는 행정관청이에요. 행정주체를 위해서 의사를 결정할 수 있고, 대내적으로 의사를 결정해서 그걸 대외적으로 표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이 행정청 또는 행정관청입니다. 그래서 각 부처의 장관들, 처장, 예를 들면 국가보훈처장, 인사혁신처장, 이런 사람 있죠? 식품의약관전처장, 그 다음에 청장, 경찰청장, 소방청장, 이런 사람들은 다 장이란 말 붙는 거나 장관이 붙는 말 붙는 사람은 자, 혼자이죠? 이걸 독임제 관청이라고 불러요. 그 다음에 감사원이나 토지수행위원회나 선관위원회는 여러 사람이 모여서 합의해서 결정하는 관청입니다. 이걸 합의제 관청이라고 해요. 그리고 어쨌든 감사원이든 토지수행위원회든 선관위원회든 장관, 청장, 처장들은 다 내부적 의사를 결정해서 대외적으로 표시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보조기관입니다. 보조기관은 스스로 국가세를 결정 표시할 권한은 없습니다. 그런데 행정관청에 소속되어 있으면서 행정관청 의사결정 표시에 관해서 보조하는 걸 주임을 하는 거예요. 보조한다, 도와준다는 뜻이에요. 예를 들면 장관 있으면 차관들 있죠. 차관. 그 다음에 실장, 국장, 과장, 계장이 있다면 계장. 이런 사람 다 보조기관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장관은 행정관청으로서 의사를 결정해서 대외적으로 표시할 수 있지만 차관이야
소위 말해서 개선기관은 의사를 결정할 권한이 없고 표시할 권한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장관의 의사결정을 보조하는 기관, 보조기관. 자, 이 개선기관의 개념하고 나중에 참모기관 좀 이따 도표로 설명하겠습니다. 보좌기관입니다. 행정관청이나 그 보좌기관을 보좌하는 행정기관. 자, 여기서 보좌라는 것은 주로 전문적 지식이나 기술을 갖고 보좌하는 거예요. 대통령 비서실장, 비서 업무의 박사입니다. 비서 전문적 지식관입니다. 국무총리 비서실장 또는 국무조정실장. 예를 들면 18개 행정부처, 행정부 업무를 총괄 조정하는 전문적 지식을 갖고 있습니다. 국무조정실장. 그 다음에 차관보, 장관 차관 밑에 차관보가 있어요. 차관보는 주로 굉장히 전문적 고도의 지식을 갖고 있다는 기술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차관보입니다. 그 다음에 정책에 대한 전문가, 정책보좌관. 그 다음에 대변인. 이 대변인 사람도 주로 언론 홍보 쪽의 전문가들입니다. 이런 사람을 보좌기관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보조기관과 보좌기관은 실무상으로 사실 구분이 안 됩니다. 행정법의 이론상만 구분돼요. 보좌기관은 참모기관을 부르는데, 자, 제가 도표를 보면서 그림을 보면서 하겠습니다. 자, 서울경찰청 조직도인데 글씨가 좀 흐릴 겁니다. 제가 다음에서 뽑았는데 아무리 뽑아도 이거 어떻게 상관없어요. 자, 서울특별시 경찰청장이 있습니다. 행정관청입니다. 대외적으로 의사를 결정해서 표시할 권한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청문감사 담당관, 홍보 담당관, 1, 2 치안상황실 종합상실 해가지고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나가 있죠. 이렇게 나가 있는 세 개가 바로 보좌기관입니다. 이거를 참모기관을 불러요. 그러니까 청문감사 분야나 홍보 분야나 1, 2 치안 종합 상황 분야에서 전문적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 보좌기관입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쭉 내려와서 이렇게 밑으로 쭉 내려갔죠. 이렇게 밑으로 쭉 내려갔죠. 공공안전차장, 수사차장, 자치경찰차장. 서울경찰청에는 차장이 3명 있습니다. 계급은 치안감입니다. 이 차장과 경무부의 부장, 경비부의 부장, 공공안전회사부, 정부회사부의 부장, 수사부 부장, 안보수사부장, 생활안전부장, 교통안전부장은 다 경무관들인데 이 부장들은 차장의 지휘를 받으면서 서울경찰청장의 의사결정을 보조하는 보조기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옆으로 옆으로 빠져나간 거는 보좌기관을 부르고 완벽한 상황에 이루어진 거 이런 것들은 여기 서울청장에 대해 중심으로 해서 안전차장, 경비부장, 그 다음에 경무기획과장, 인사교육과장, 정보화 장비과장, 경비과장, 대체로 모순과장 이런 과장들, 요 밑에 요 과장들 이런 사람들은 다 보조기관을 불러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참모기관, 요 밑에 요 사람들을 개선기관으로 불러요. 개선조직 이렇게 불러요. 여러분 행정법을 좀 공부한 사람 압니다. 그래서 보조기관과 보좌기관을 잘 알아두시고요. 구분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자문기관과 의결기관입니다. 자문기관은 그야말로 자문해 주는 거죠. 관청의 자문에 응하거나 자발적으로 행정관청 의사결정에 참고된 의사를 제공하는 게 그 임무입니다. 예를 들면 대통령의 자문기관은 국가안전보장이에요. 자문할 뿐입니다. 그러니까 이 국가안전보장에서 어떤 자문을 했다 해가지고 대통령이 그 의사결정에 구애받지 않습니다. 구속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구속이라는 말은 형사법의 구속이 아니고 그 행정관청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크게 안 미친다는 뜻이죠. 거기에 꼭 구속될 필요가 없다. 따라갈 필요 없다. 의무가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의결기관은 행정에 관한 국가나 자치단체 의사를 내부적으로 의결 형식으로 결정하는 권한을 갖고 있어요. 자, 결정하는 권한을 갖고 있는 합의제 기관이긴 한데 외부에 표시할 권한이 없어요. 이게 시험에 나온 적이 있어요. 내부적으로 결정할 권한이 있는데 외부적으로 표시할 권한이 없다. 그런 점에서 행정관청과는 구별된다. 예를 들면 국회, 지방의회, 시도교육위원회, 의결기관입니다. 국회에서 예를 들면 장관회의만 의결하죠. 탄핵관 의결하잖아요. 의결하지만 대외적으로 표시할 권한이 없습니다. 지방의회에서 의결하죠. 의결할 권한이 있지만 대외적으로 표시할 권한이 없다. 자, 의결기관의 개념, 자문기관과 구별해 두시고
다음은 감사위원은 간단합니다. 뭐 다른 행정기관의 사무처를 감시 검사하는 권한이죠. 쉽게 말하면 이 감사원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감사원은 감사기관이면서 또 합의제 행정관청이죠. 그 다음에 집행기관은 행정적 의사를 실력으로서 구체적 집행하는, 실력이라는 것은 뭐 이런 공부 실력이 아니고 어떤 물리력을 말합니다. 물리력. 경찰관, 뭐 세무공무원, 소방공무원 이런 사람들. 자, 이게 중요한 건 행정관청 개념. 보호자기관의 구분, 자문기관과 의결기관의 구분. 이걸 잘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리해볼까요? 대통령, 서울시장, 행정안전부 장관은 행정기관 또는 행정관청이긴 하나 행정주체는 아닙니다. 자, 대통령이 하는 행위의 행정주체는 국가, 서울시장이 하는 행정행위의 어떤 주체는 서울시입니다. 행정안전부 장관이 한 행정행위의 주체는 행정안전부입니다. 알겠죠? 장이라고 붙은 사람은 행정주체가 아니다. 알아두시면 돼요. 대한민국 행정주체입니다. 서울특별시 행정주체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행정주체입니다. 그렇죠? 자, 기출문제 풀겠습니다. 행정주체가 아닌 것은 한국은행, 서울특별시, 대한민국 경찰청. 이 장이라 붙은 것은 행정기관입니다. 행정기관이면서 그 중에서도 행정관청입니다. 행정주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한국은행, 부산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행정안전부 장관. 이 장관 붙은 거 아니죠? 장관, 장 붙은 거 아니에요. 행정법상 행정주체가 아닌 것은 계속 나오죠. 영조물 법인, 공공단체 쪽, 공공조합도 공공단체, 지방자치단체, 맞죠? 행정각부 장관, 이거 아니죠. 행정기관이다. 행정주체 의사를 결정할 수는 있으나 이를 내 대외적으로 표시할 권한이 없는 행정기관은 아까 의결기관이라고 그랬죠? 의결기관입니다. 행정청은 의사를 결정할 수도 있고 표시할 수도 있고, 의결기관은 결정할 수 있으나 표시를 못하고 그런 거죠. 이렇게 해서 행정법 요약 첫 번째 강의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누르시고 구독과 알람도 공짜입니다. 완전히 공짜입니다.